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사실은 그 환경을 통해서 가난한 뇌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흑수저인데요. 이 흑수저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3가지가 있다면, 가난해지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했던 습관들인데 제일 쉬운 표현함이 이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가난해지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낸 결과 사람들은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입을 늘리거나 이걸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하는 습관이 첫 번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빚을 내서 지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뭐 포인트도 주고 할인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득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현금을 쓰게 되면 내 돈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내 돈이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덜 써요. 근데 신용카드는 뭐 긋거나 주고 나면 다시 그대로 받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지금 당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지출시키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포인트와 할부, 무이자 할부 이런 거 해주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부, 즉 무이자 할부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할부를 쓰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자 드는 것도. 두 번째는 리볼빙이라고 그러죠. 리볼빙. 과거에 내가 썼던 걸 갖다가 이자를 갚아가면서 막 미루는 거. 그리고 카드 돌려막기, 현금 인출 이런 거 하면 이자율이 15%에서 20%까지 이자율이 됩니다. 엄청 세죠. 여러분, 신용카드 회사는 사실상 그 신용카드 쓴 그걸 보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했던 15%, 20%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른 말로 빚내서 지출하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씁니다.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씁니다. 다른 말로 한 잔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또 돈이 새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소비하고 저축을 하려고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해라 그러면 요거 하고, 즉 다른 말로 쇼폰 보고 영화 보고 공부한다 그러죠. 똑같아요. 돈 쓰는 것도요. 소비를 먼저 해요. 소비하고 남으면 저금할 거야 하고 저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저축을 먼저 해야 돼요. 저축을. 월급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그 저축하는 자동 이체 통장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쪽으로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저금하고 100만 원으로 무조건 살아야 돼요. 이번 달을.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소비를 하지만 300만 원에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300만도 한도 안에서 내가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저축을 먼저 하고 소비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즘 진짜 많은 사람들이 SNS 문제입니다. 허세, 오마카세, 이런 것들, 아니면 호캉스, 호텔에 가서 해외여행 가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를 하잖아요. 사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소비 심리 때문에 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습관들, 나쁜 습관들 때문에 점점 가난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을 할수록 가난해진다라고 하죠. 벼락거지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일종의 보상심리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좋은 데 입사했으니까 차 한 대 뽑아야지. 그런데 차를 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경차를 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그 정도 대기업 다니는데 경차 타면 돼. 적어도 중형 이상은 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입을 댑니다. 아이고, 중형보다 돈 500만 원만 더 주면 이거 살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자동차를 미래의 내 월급에서 당겨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카푸어라고 그러십니다. 저도 그 강산대에 제가 이제 예전에 현대 타는 준준형을 탔었습니다. 이걸 타고 다니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요즘 이렇게 잘 나가는 강사님인데 차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외제차 타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치만 전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차를 지금 한 32만까지는 제가 계속 타고 있어요. 물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좋은 기회로 바꾸긴 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을 하니까 써야지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적으로 더 많이 써버린 거예요. 카푸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내거나 카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바로 돈이 스쳐 지나가죠. 통장에 들어오면 바로 돈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0년 정도에 그 우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을 풀었어요. 다른 말로 미국에서도 돈을 풀고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10년도만 해도 제가 국밥을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벌써 2배 넘게 뛰어버립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내 돈이 녹는 거죠. 현재의 돈이 그대로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떨어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내 월급 상승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SNS에 보면 허세들이 많아요. 또 월 1,000 번다. 뭐 쇼핑몰에서 뭐 월 1,000 번다, 1억 번다, 쿠팡 파트너스에서 막 이런 걸 자꾸 우리는 광고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내가 벌고 있는 월급이 되게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명품백 하나 사면 또 올리잖아요. 그거 보면 또 내 월급이 작아지고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가난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3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인지해야 돼요. 내 현재 상태를 인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찍고 내가 저 목적지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 다른 말로 부자가 되겠다.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 위치를 알아야 돼요. 물론 멀리 가는 목적지도 알아야겠지만 현재 위치가 잡혀 있지 않으면 루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인지해야 됩니다. 가령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빚이라든지 뭐 내가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연봉은 이렇게 된다. 즉 현재 위치를 인식해야만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 월급, 통장, 내역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고 내가 돈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내 수입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을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낭비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적으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돈을 쓴 걸 한번 적어봐요.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사 먹어요. 커피는 낭비일까요? 소비일까요? 투자일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면 이 커피는 밖에서 스타벅스 커피 요즘 뭐 4,500원, 5,000원 하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는 저에게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에서 그 모카포트라고 있어요. 그거 한 2만 원대에 주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원두를 제가 직접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사서 갈아 먹으면 그 잔이 뭐 물론 세알해보진 않았지만 50잔 이상은 나올 겁니다. 즉 제가 스타벅스 원두로 저희 집에서 내려 먹으면 저에게 이 커피는 대충 한 300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는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동할 때 이걸 마신다면 500원 주고 내가 조금 수고를 해서 500원을 집에서 가지고 오면 500원밖에 쓰지 않지만 5,000원을 쓰게 되면 저에게는 낭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내가 쓰지 않아도 쓰는 것들. 가령 내가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네요. 마이크가 있는데 이걸 내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내가 유튜브가 더 잘 됐어요. 이건 투자예요. 플러스 알파가 되면.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투자예요. 소비는 뭐냐면 저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밥 한 그릇 먹었어요. 이건 낭비예요? 소비예요? 투자예요? 그냥 소비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익을 늘리면 좋은데 이건 쉽지가 않아서 제가 두 번째는 지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낭비, 소비, 투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낭비를 줄이시고 소비는 그대로 하시고 투자를 늘려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즉 투자를 하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2가지로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다른 말로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다면
이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강사죠. 강사가 저도 예전에 방과 후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때 당시에 한 3, 4만 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매번 하다 보면 제 수익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강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싼 교육도 듣고 책도 보고 저한테 투자죠. 이걸 계속 했더니 조금 더 큰, 즉 학교 강의인데 예전에는 교실로 갔다면 지금은 강당에 가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이 한 10배 정도 뛰어요. 이렇게 확 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 학교 말고 기업으로 한번 가볼까?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방과 후 교실에서 할 때와 그 큰 강당에서 할 때와 그 기업 교육 갈 때 사실 전 엄청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기업 교육을 제가 어떻게 갈지 생각을 해다 보니까 저에게 다시 투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것도 막 투자해서 배웠어요. 그냥 하니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기업 교육 가니까 또 여기서 뭐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또 여기서 한 3배, 4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있죠. 이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엔잡이라 그러죠. 즉 저는 강사입니다. 강사인데 보다 보니까 강사님들 중에 책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은 인쇄라는 저작권을 받습니다. 즉 저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엔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책이라는 걸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수익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했더니 감사하게 그쪽으로 수익이 조금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이 유튜브라는 녀석이 다른 파이프라인도 되는 동시에 이 유튜브를 보고 강의 섭외가 오면 기업 교육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동시에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 즉 현재 파이프라인을 키우는 방법과 엔잡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서히 벗어나야 됩니다. 한꺼번에 리스크를 감당하고 빡 가기보다 첫 번째는 인식, 지출, 낭비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뇌가 문제가 뭐냐면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는 뇌가 다 말랑말랑해요. 예를 들어 우리 늑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글리 이야기. 어린아이가 늑대하고 살니까 네 발로 다니고 어떻게 보면 늑대의 뇌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어렸을 때 물론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수저흑수저라는 말이 사실은 그 환경을 통해서 가난한 뇌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흑수저인데요. 이 흑수저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일단 바꾸는 방법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자, 제가 5단계로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뿌리는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이 바로 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즉 가난하다, 나는 흑수저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못 바뀝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노력 대비 이 흡수력이 낮아요. 책은 노력 대비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인풋으로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유튜브는 흘러가는 걸 들었는데 내가 공부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유튜브 많이 본다고 생각 잘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건 유튜브가 끝나고 내가 막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바뀝니다. 오늘 제 거 보시고도 정리하세요. 정리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즉 책을 보는 행위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즉 공백이 있잖아요. 책과 이 문단과 문장 사이에 쉼이 있으면서 생각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유튜브보다 생각을 바꾸는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라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다 보면 저도 이제 원래 되게 부정적인 뇌였는데 그 책 중에 제 문구가 있어요. 그걸 맨날 말하고 다녔는데 술에 취해 보이는 것은 헛것이지만 꿈에 취해 보이는 것은 현실이 될 미래다. 이걸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만났으면 다 흘렸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의 한 구절에서 저는 쉬었어요. 계속 그 구절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셨거든요. 그래서 술이 아니라 꿈에 취하자, 꿈에 취하자, 꿈에 취하자.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럼 꿈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 꿈책을 또 읽었어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행동까지 이어진 거예요. 글을 썼고 책을 쓰게 되고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13권까지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는 독서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사람이 바뀌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다르게 쓰는 법이에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다른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뭐 예를 들어 부자를 만나는 거예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김승호 회장님 그분 어떻게 만나지를 막 고민하다가 제가 유튜버가 됐잖아요. 유튜버 중에 김승호 회장님 책을 리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연락 와서 제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걸 만나서 한 질문도 한 3가지 정도 나눴는데 부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회수 작가님이라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죠? 님 돌아가셨는데 이회수 작가님의 글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어떻게 만나지 그분 책을 맨날 보고 그분 책 리뷰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뷰했는 거랑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연수생으로 오랍니다. 그래서 매달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하다 보면 그분하고 제가 한 4, 5년 정도 매달 거의 만났는데 그래서 제 결혼할 때 물론 온라인이지만 제 주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뇌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책을 봤죠. 그러면 그 전에 제 말의 언어를 딱 보면 부정적 언어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욕, 은어, 유튜브니까 그래도 X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안 좋은 생각하면 내가 안 좋은 말 해요. 근데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내가 만약에 욕을 했으면 아차! 내가 욕을 했구나 하고 빨리 그걸 알아채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다 보면 뇌가 바뀝니다. 즉 동기화라 그러죠.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생각, 다른 말로 내 뇌는 동기화,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가난한 누군가에게 조언한다 이건 좀 이상하고 그냥 다른 표현을 하면 스스로가 일명 흑소자다, 꼬였다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로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7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잘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책을 처음에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책 쓴 사람을 찾아갔어요. 송종대 작가라고 계십니다. 별로 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자비출판이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보다 잘 되셨으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럼 계속 만나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되게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안 좋은 환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왜 맨날 했냐 하면 물론 게임 재밌어서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친구들하고 게임하잖아요. 물론 실제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들이랑 계속 만나니까 맨날 게임 이야기만 하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다른 말로 정리하세요. 세 번째는 이거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몸의 에너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행동에 대한 에너지도 올라가고 생각에 대한 에너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쉬운 방법은 돈을 쓰지 않고 햇볕을 받으면서 한 20-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 돈을 조금 쓰세요.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저는 추천드립니다. PT를 등록하세요. 혼자 운동하다가 다칩니다. 그래서 운동, 이걸 제가 동기부여라 그러거든요. 동기부여. 돈을 써라. 특히 운동에 돈 써라. 처음에 제대로 배워야 자세도 제대로 잡히고 안 다칩니다. 그리고 PT 선생님과 약속하면 하기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 돈 아까워서. 그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서 내 에너지를 올리면 이상하게 생각의 에너지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세 번째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부모님이 과거에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너희 엄마 나쁜 X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말이 너무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 엄마라는 말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엄마 나쁜 사람이니까. 나 버리고 간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계속 반복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책에서 받는 구절입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아니 어떻게 용서가 아름다워? 첫 번째 생각. 근데 두 번째가 이기적이래요. 이거 하래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엄마였어요. 엄마에 대한 용서를 합니다.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엄마가 자식들을 두고 이혼을 했을까? 엄마를 용서했어요. 물론 만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만나지 않고 용서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뭔가 응어리가 여기서 탁 하고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빠를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옛날 같았으면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아버지도 엄마가 와서 혹시나 나 데리고 갈까봐 그럴까봐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옛날에 빵 셔틀도 조금 하고 애들한테 좀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항상 제
가슴 속에는 그 애들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럼 걔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했냐면 물론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유 걔들도 어렸으니까 뭐 모르니까 철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놀릴 수도 있지 뭐 그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놔버렸어요.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차가 있더라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데 엑셀러드를 아무리 밟아도 앞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를 나는 흙수저야 이 말은 부모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부처님 한 말 이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쓰레기를 선물해주면 당신은 그 쓰레기 선물을 받을 겁니까 말 겁니까? 대부분 안 받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주머니에 그 쓰레기를 넣고 다니면서 왜 나한테 쓰레기 줬어? 왜 나한테 쓰레기 줬어?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하면서 이걸 많이 풀었고요. 제가 좋은 사람 만나는 이야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드릴게요. 이게 멘토가 있고요. 다음에 롤모델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멘토는 맨날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멘토를 만드세요. 제가 이혜수 작가님도 멘토로 만들었고 물론 김승호 회장님은 저의 롤모델입니다. 한 번밖에 못 만났으니까. 근데 저는 박동철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 멘토님을 만남으로써 엄청난 걸 풀었습니다. 저 또한 나중에 누군가에게 멘토가 돼주고 싶어요. 그렇게 멘토를 만나세요. 물을 수 있는, 즉 내가 방향이 틀렸을 때 물어보고 회전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서도 계속 말했지만 사실 치트키입니다. 인생 치트키. 첫 번째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독서예요. 독서도 한번 더 들어갑니다. 책을 읽으세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마다 독서합니다. 오늘 여기 촬영인데요. 제가 KTX 안에서 6시 30분 독서 모임 하고 여기 왔어요. KTX 안에서. 맨날 하는 거예요. 그냥. 독서와 그 운동은 치트키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7번째. 매일 작은 하나를 하세요. 제가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습관의 재발견 스티브 기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팔굽혀펴기 하나 하는 게 목표였어요. 작은 성취죠. 여러분 한 개 하고 나면 이상하게 계속하게 돼요. 이걸 관성이라고 하죠. 계속하게 됩니다.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작은 성취를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운동이 첫 번째 치트키고 두 번째 그 사람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치트키죠. 그걸 한 페이지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했어요. 어떤 날은 많이 읽고 어떤 날은 한 페이지만 읽고 또 그걸 하다가 3년째는 뭐 했냐면 글을 썼어요. 한 줄이라도. 그렇게 계속 작은 성취가 이어져서 그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 제가 책을 쓰게 된 건 뭐냐면 하루에 한 페이지 본다. 다음 한 페이지 쓴다. 똑같아요. 그렇게 작은 성취를 이어가다 보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작은 성공을 한 사람이 큰 성공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요 7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인생을 바꾼 말 중에 하나가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이 말이 있어요. 전 진짜 평범도 아니에요. 전 진짜 바닥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진짜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맨날 게임하고 히키코모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만나면서 진짜 작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 중에 작은 하나를 하십시오. 제가 여기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한 개의 글을 썼습니다. 한 개의 글이 계속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원래 말만 하던 사람인데 이 한 개의 글 쓴 게 인생을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해야 돼요. 한 개 글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했더니 1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였어요. 저 유튜브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2017년에 시작했는데 유튜브 채널이 한번 사라졌어요. 진짜 멘붕이었죠. 그래도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 당시에는 롱폼이라 그러죠. 그걸 한 개씩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올리자 해서 한 평균 2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냥 보던지 말던지 하고 올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9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부터는 제가 쇼폼을 하루에 거의 매일 올렸어요.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렸는데 감사하게 저도 여기 뒤에 보이시는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드림코치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제가 실버 버튼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실버 버튼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게 또 오늘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바닥에 있던 평범했던 제가 서서히 비범에 가까워지지 않나? 물론 아직 비범해지려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범함에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거 있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작은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평범했던 여러분들이 비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비범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범한 상태로 만나서 정상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